혹시 양파를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혈관이 꽉 막혀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양파를 자주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알싸하게 매우면서도 단맛이 나는 양파는 식탁 위의 불로초라고 불릴 정도로 그 효능이 무려 50가지가 넘어서 매일 챙겨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건강에 매우 뛰어난 식품입니다. 특히 양파는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은 여러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양파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암을 유발하는 이질산염을 막아줘서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양파에 함유된 케르세틴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딱딱하게 굳은 동맥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또한 양파를 먹으면 끈적한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고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천연 치료제인데요.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양파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양파가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양파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양파를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3가지 효능, 그리고 양파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양파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암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매년마다 22만 명의 암 환자가 새롭게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입니다. 이처럼 암은 고치기도 심히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양파를 꾸준히 먹으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셀레늄 성분은 인체의 면역 반응을 자극해서 암세포의 분열과 성장을 억제하고 발암물질의 독성을 감소시키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양파의 케르세틴 성분은 암세포의 활성을 억제하고 성장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고지방 음식과 고당류 음식 및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서 암을 유발하는 벤조피렌이라는 독성물질이 체내에 쌓이게 되는데요. 양파를 먹으면 이 벤조피렌 독성을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앞으로 고기를 구워 먹거나 생선을 튀겨 먹을 때는 무조건 양파와 마늘을 곁들여 먹으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양파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 당뇨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당뇨 위험 판정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무려 1,500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00만으로 보면 거의 성인 인구의 3분의 1이 당뇨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뇨병은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심장마비가 오거나 신장이 손상되고 망막병증에 걸려 실명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양파를 꾸준히 먹으면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유아프로피랄린 성분은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당을 낮춰줘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고, 양파에 함유된 케르세틴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끈적한 혈액을 묽게 해줘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고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양파의 놀라운 효능 중 3번째는 고혈압 및 뇌졸중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질병이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뇌졸중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장애가 오거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양파를 꾸준히 먹으면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성분이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축적되는 것을 억제시켜 고혈압을 예방하고,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일산화질소를 배출해서 혈관이 수축되는 것을 방지해 혈압을 낮춰줍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양파 껍질을 차로 우려 마시면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양파즙입니다. 아마도 양파가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양파즙을 자주 마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텐데요. 양파는 혈당 잡는 채소라고 할 만큼 당뇨병 예방에 정말 좋은 식품이지만 양파와 양파즙은 완전히 다릅니다. 양파의 풍부한 크롬 성분은 인슐린 기능을 활성화해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좋고, 양파의 케르세틴 성분은 혈중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내장 지방을 녹여서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양파즙으로 마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양파를 즙을 내서 마시면 당뇨병이 있거나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칼륨 성분이 많은 양파즙은 만성 콩팥병 환자의 체내 칼륨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이고, 다량의 칼륨이 몸에 들어올 경우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는데요. 이때 심장이 빨리 뛰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 역시 양파즙과 더불어 과일즙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과일즙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일은 단순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즙으로 만드는 경우 상당한 양의 농축된 당이 함유되어 당 수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당뇨 예방에 좋은 양파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양파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하면 많은 분들이 건강과는 거리가 먼 식품으로 여기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고기에는 풍부한 단백질과 비타민 등 굉장히 몸에 좋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돼지고기의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의 뼈와 근육을 짱짱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돼지고기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속 콜레스테롤의 축적을 막아 혈관 건강에 오히려 도움을 줍니다. 또한 돼지고기에는 소고기보다 비타민 B가 10배 정도 풍부해서 평소 기력이 쇠약하거나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돼지고기를 양파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양파에 함유된 단백질 분해 성분이 돼지고기를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고,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위와 점막의 세포를 자극해 소화력을 높여 식욕을 증진시켜줍니다. 또한 양파는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와 같이 요리하면 특유의 잡내를 없애고 지방 성분을 분해시켜 체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돼지고기를 섭취할 때는 무조건 양파를 곁들여 구워 먹거나 간장 식초와 버무려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양파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양파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꿀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기침이나 독감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 특효약이 바로 꿀입니다. 꿀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항생제로 꿀에 들어있는 플로보노이드와 프로폴리스 성분이 감기 증상을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이라 할지라도 양파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양파에 함유된 비타민과 일부 식물성 화합물이 꿀의 효소 반응을 억제시켜 꿀의 효능을 방해하고, 양파의 섬유질과 꿀의 소화 효소와 만나게 되면 과도한 소화작용을 일으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파의 유화아릴 성분은 휘발성으로 꿀과 함께 만나면 체내에 가스가 만들어져 복부 팽만감이나 위장 경련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양파와 꿀은 2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시고 섭취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양파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양파는 현대인을 살리는 구세주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식재료인데요. 장내 나쁜 콜레스테롤과 독소를 녹여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제 실험 결과 양파를 많이 섭취한 사람의 경우 전문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어 일반인에 비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및 심장병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이런 몸에 좋은 양파를 식초와 같이 먹으면 강력한 천연 해독제가 됩니다. 식초를 일주일만 먹어도 대변에서 썩은 냄새가 안 날 정도로 몸속에 생긴 독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좋은데요. 식초에 함유된 초산은 체내에 살균과 해독작용을 하면서 성인병을 예방하고,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파와 같이 먹을 경우 체내 혈관 건강 및 염증 제거에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와 식초를 양파 식초절임으로 꾸준히 먹으면 혈관 건강과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양파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양파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튀긴 양파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음식을 기름에 튀겨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파 역시 기름에 튀겨 먹으면 양파 특유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나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양파라 할지라도 기름에 튀기는 순간 독으로 돌변하게 되는데요. 고온의 기름에 튀겨지는 음식에는 고혈압을 유발하는 트랜스 지방과 동맥 경화를 유발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다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양파를 밀가루옷을 입혀서 고온에서 튀기게 되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당독소가 생기게 되어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고 뇌혈관염증을 유발해서 기억력 저하와 치매 등 각종 질환과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당독소는 쉽게 분해되지도 않기 때문에 체내에 점차 쌓이게 되면 만성염증과 심혈관 질환의 원인을 시한폭탄처럼 가지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는 튀긴 음식들은 되도록 적게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양파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고품질의 완전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근육을 짱짱하게 해주고 뼈마디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데요. 특히 계란의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사라져가는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계란을 양파와 같이 먹으면 최고의 보양식이 되는데요. 계란에 없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양파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 강화와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파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끈적한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계란은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심혈관을 더욱 튼튼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예방에 굉장히 좋은데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달걀 양파국이나 계란 양파덮밥으로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란은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식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달걀에는 고품질의 완전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근육을 짱짱하게 해주고 뼈마디 관절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특히 계란의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사라져가는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란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과 엽산은 어지럼증이나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처럼 계란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계란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계란이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4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계란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계란을 꼭 먹어야 하는 기적같은 효능과 계란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4가지와 계란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뼈에 좋은 음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칼슘이 풍부한 우유나 멸치를 생각하실 텐데요. 아침에 우유를 드시거나 멸치를 먹을 때 계란과 함께 먹으면 뼈를 더욱 단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뼈를 잡아주는 관절 근육까지 짱짱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에는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 D가 칼슘이 몸 안에 더욱 잘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질 수 있는데요. 계란을 꾸준히 드시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계란 속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과 영양분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서 근육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을 하루 한 개씩만 드시면 허리 근육과 무릎 관절이 튼튼해져서 건강한 노후를 활력 있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계란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퇴행성 뇌 질환인 치매는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무려 2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걀을 자주 섭취하면 치매뿐 아니라 뇌졸중 예방에 매우 좋은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미국 영양학 저널 논문에 따르면 매주 한 개 이상의 달걀을 먹으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47%나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하루에 한 개 이상 달걀을 먹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출혈성 뇌졸중인 뇌출혈과 뇌졸중으로 사망할 확률이 30%나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B 복합체인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콜린은 실제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약물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콜린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되는 걸 돕고 뇌 기능을 더욱 좋게 만들며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 연구자들은 7년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 매주 한 개 이상의 달걀을 먹는 것만으로도 기억력 감퇴 속도가 느려지고 뇌세포가 줄어드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기억력도 흐려지고 건망증도 심해지는데요. 혹시 나도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신다면 달걀을 자주 챙겨 먹으면 매우 좋습니다. 계란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의 70%가 대표적인 노인성 눈질환인 백내장 진단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달걀을 규칙적으로 챙겨 먹으면 백내장은 물론 눈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란의 놀라운 효능 다섯 번째는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중에 삶은 달걀을 먹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계란은 다이어트의 최고인데요. 계란은 고품질의 단백질을 함유하면서도 칼로리는 굉장히 낮은 식품이라서 쉽게 포만감을 높여주고 식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이어트 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거나 모발이 빠지는 탈모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삶은 달걀로 다이어트를 하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에 탈모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달걀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달걀과 최악의 궁합이 되는 식품은 바로 감입니다. 감은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올려줄 뿐 아니라 루테인이 풍부해 눈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단감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혈압과 혈당을 조절해 당뇨와 고혈압에 걸릴 위험성을 낮추는데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감도 달걀과 함께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가 느려질 뿐만 아니라 속쓰림이나 설사와 같은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감 속에 있는 타닌 성분이 달걀의 단백질과 결합해 응고되기 때문입니다. 심할 경우 식중독이나 급성 위장염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감과 달걀은 시간차를 두시고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달걀과 최악의 궁합이 되는 식품은 바로 두유입니다. 두유는 완전한 단백질 식품으로 기력 없는 어르신들이 드시기 좋은 식품인데요. 비타민 B와 B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로회복은 물론 칼슘 함량이 높아 뼈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두유에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속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 노화를 방지해 암 예방에도 좋은데요. 하지만 달걀과 두유를 함께 먹으면 두유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 억제제가 달걀 속 풍부한 단백질의 체내 흡수율을 방해할 뿐 아니라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먹을 때는 두유가 아닌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달걀과 최악의 궁합이 되는 식품은 바로 밀가루입니다. 최근 저속노화 식단 열풍이 불면서 정제된 밀가루 섭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밀가루는 정제된 탄수화물로 체내 흡수율이 높아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립니다. 특히 밀가루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져
당뇨나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인지기능이 떨어지며 만성염증을 일으켜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밀가루는 가급적 적게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달걀과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설탕입니다. 달걀에 설탕을 넣고 요리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달걀과 설탕을 함께 먹으면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당뇨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은 달걀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단백질의 분해를 방해해서 체내 흡수를 막고 설탕 속 산성 성분이 달걀의 알칼리 성분과 반응하여 폐에 결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달걀을 먹을 때는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꿀을 넣고 요리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각종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달걀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달걀과 최고의 궁합인 식품 첫 번째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자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선정한 최고의 암 예방 식품 중 하나인데요. 비타민C가 레몬보다 2배나 더 풍부할 뿐 아니라 베타카로틴, 루테인, 셀레늄 등 항산화 물질 또한 많아 각종 암과 성인병을 예방합니다. 또한 칼슘과 엽산이 풍부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혈당을 조절해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브로콜리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 성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달걀 노른자와 브로콜리 속 항산화 성분인 카로티노이드는 눈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특히 황반 변성과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요. 아침에 삶은 달걀 1개와 삶은 브로콜리를 같이 먹으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달걀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신이 내린 채소로 불릴 만큼 놀라운 효능이 많은데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풍부해 체내 유해산소를 없애주고 세포 손상을 예방해 노화를 늦추며 특히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륨, 비타민C가 풍부해서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고 비타민 A 함량이 높아 기운 없는 어르신들의 기력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 식품인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토마토 1개만 먹어도 고혈압 위험이 36%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의사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간다는 영국 속담처럼 토마토는 그야말로 최고의 채소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좋은 토마토를 달걀과 함께 먹으면 심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항산화 효과를 높이는데 특히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등 혈관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달걀과 토마토를 꾸준히 챙겨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달걀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세 번째 식품은 바로 케일입니다. 세계 3대 대표 면역식품이자 채소의 왕이라고 불리는 케일은 영양소가 풍부해 미국과 캐나다에는 케일의 날이 있을 정도인데요. 케일에는 설포라판과 카로틴 성분이 들어있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 건강과 당뇨의 위험성을 낮춰줍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케일 녹즙을 12주간 꾸준히 마신 결과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27%가 올라갔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10%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케일을 달걀과 함께 먹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미국의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케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K가 달걀 속 콜린과 함께 작용하여 뇌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뇌의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달걀과 네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고 할 만큼 사과는 천연 비타민제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이 사과에는 계란이 없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운동을 도와줘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며 각종 음식을 먹을 때마다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막아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추천드리는 레시피로는 아침에 삶은 달걀과 사과를 넣은 야채 샐러드로 드시면 금상첨화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달걀이라 할지라도 아무 달걀이나 사면 안 되는데요. 지금부터 건강에 좋은 계란을 잘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산란일을 확인하고 계란을 가볍게 흔들어 보세요. 신선한 계란은 내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고 액체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데요. 반대로 오래된 계란은 내부에 공기가 차서 흔들거리거나 소리가 납니다. 두 번째는 껍데기의 상태입니다. 표면에 금이 가 있거나 깨진 곳이 없어야 하고 겉면에 이물질이 붙어 있지 않아야 하며 계란 표면이 까끌까끌하고 거친 계란이 신선도가 좋은 계란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고 할 만큼 사과는 장내 나쁜 균을 없애고 대장 건강과 면역력을 향상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사과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사과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사과를 드셔야 할 기적 같은 7가지 효능, 그리고 사과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사과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인 팩틴은 장내에 유산균을 많이 만들어 숙변을 통해 장내 불순물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속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의 유해 물질을 청소해서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대장암 발생 위험을 줄여줍니다. 유럽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많이 먹은 그룹이 적게 먹은 그룹에 비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25%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과에 풍부한 비타민C도 암 예방 효과가 있는데요.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감소시켜 암 발생을 유발하는 악성 종양을 억제시키고 체내 유산균을 활발하게 성장시켜 나쁜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사과는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 천연 암 예방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치매를 예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가 점점 없어지면서 기억력도 나빠져 치매까지 올 수 있는데요. 사과에는 비타민C와 뇌세포 파괴를 막는 케르세틴 성분이 풍부해서 기억력 저하의 주범이 되는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를 낮춰줍니다. 또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 케르세틴 성분은 사과의 과육보다는 껍질에 많은데요. 사과를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병을 예방합니다. 사과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다른 과일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인데요. 사과에 들어있는 이 칼륨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심장 질환을 예방하며 특정 뇌졸중의 위험까지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데요. 평소 혈압이 높거나 기억이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라면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고혈압이 낮아지고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피부를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부 노화는 피할 수 없는데요. 이럴 때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과 속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 성분은 몸속의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효과로 인해 피부가 쉽게 처지지 않고 촉촉하며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피부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꾸준히 드신다면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다섯 번째는 다이어트와 변비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는 체내에 쌓인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3일간 사과를 계속 먹으면 대변이나 소변의 체외 배출이 활발해져서 체내에 쌓여있던 숙변이나 묵은 변이 제거되어 체중이 줄어듭니다. 또한 사과는 상대적으로 저칼로리 음식이면서 고섬 유질 음식으로 식후 포만감을 증대시켜 특히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데요. 사과의 중요 성분인 팩틴이 채소의 섬유질과 같이 장의 운동을 자극해서 장의 벽에 보호막을 만들어 유독성 물질의 흡수를 막고 몸속에 남아있는 독소를 배출시켜 장 속이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평소 배가 빵빵하고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은 무조건 사과를 챙겨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여섯 번째는 당뇨병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는 칼로리가 낮고 사과에 함유된 천연 설탕이 혈당 분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지연시켜 당뇨병을 예방합니다. 또한 사과를 먹으면 공복감을 해소시키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데요. 당뇨병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대개의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인슐린 주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사과는 칼로리 과다의 걱정이 없고 사과 한 개만으로도 공복감을 채울 수 있어서 칼로리 섭취량을 제한받는 당뇨병 환자에게 정말 좋은 과일이 됩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일곱 번째는 감기를 예방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예전에는 사과와 감기는 상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과를 먹으면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사과즙에는 바이러스를 100% 죽이는 강력한 살균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절기마다 감기나 독감이 걱정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사과를 자주 챙겨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사과와 우유를 같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가 심한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과 속의 유기산과 구연산 때문인데요. 사과의 산성분이 우유 속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치즈처럼 덩어리를 만들게 되어 장 속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속이 더부룩하고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과와 우유를 같이 드시기보다는 저지방 우유나 두유를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당뇨에 좋은 사과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과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당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힘들거나 치아가 좋지 않아 음식 드시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사과와 당근을 주스로 갈아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당근은 눈 건강과 피부 미용에 좋아서 아침에 주스로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때 사과를 넣어 같이 먹으면 맛은 물론 건강에도 더욱 큰 도움을 줍니다. 당근과 사과에는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평소 피부 질환이 있거나 피부가 푸석하신 분들이 사과 당근 주스를 챙겨 드시면 피부 질환이 사라지고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과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과가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매운 음식입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와 과일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지만 매운 음식과 함께 드시면 소화하는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매운 음식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를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동시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의 산 성분이 추가되면서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만일 위와 장에 자극을 주는 음식들을 계속 함께 드시게 되면 위궤양 및 위천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위암까지 걸릴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사과와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계란은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식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계란에는 고품질의 완전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서 뼈를 더욱 단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뼈를 잡아주는 관절 근육까지 짱짱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에는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 D가 칼슘이 몸 안에 더욱 잘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질 수 있는데요. 계란을 꾸준히 드시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사과를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사과가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튀김이나 전 같은 기름진 음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침개처럼 기름에 튀긴 음식을 많이 먹는데요. 다 드신 후에 후식으로 사과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튀김이나 전 같은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 바로 사과를 드시면 안 되는데요. 기름에 튀긴 음식은 지방 함량이 높아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빠르게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결국 기름진 음식과 사과는 서로 소화기관에 상충되기 때문에 각종 소화불량과 장에 가스가 차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복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셨다면 최소 2시간 이후에 사과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과와 세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사과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염증으로부터 신경세포막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고,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70% 이상 함유되어 있어 뇌세포에 쌓이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사과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뇌세포를 활발하게 하는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을 더욱 증가시켜 치매 예방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껍질에 8배 이상 많기 때문에 사과를 잘 씻어서 꼭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와 네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꿀입니다. 꿀에는 각종 비타민과 유기물, 효소 등 다양한 영양소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장수마을인 버몬트 지역에서는 이 사과와 꿀을 넣은 음료를 마시는 것이 최고의 장수 비결이라고 전해집니다. 사과에 꿀을 넣어 쪄서 먹으면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설사, 변비 및 두통과 독소 제거 등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과에 열을 가하면 몸에 좋은 폴리페놀 성분의 항산화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환절기에는 몸의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사과를 꿀과 함께 절여 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사과와 다섯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 때문에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 가스가 차고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고구마와 사과를 같이 드시면 그 증상을 없앨 수 있는데요. 사과의 풍부한 펙틴이 장내의 이상 발효를 억제하여 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를 사과와 같이 먹게 되면 맛은 물론이고 속도 편안해지면서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사과를 먹으면 정말 독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과는 아침과 저녁 언제라도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당분과 비타민 등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데요. 아침에는 사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먹어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늦은 저녁 8시 이후에 먹는 사과나 과일은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저녁 8시 이후부터는 대장이 소화를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 장기도 낮에는 에너지 섭취를 위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휴식을 취해야만 면역력도 높아지는데요. 휴식을 취해야 할 늦은 저녁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면 몸속 장기는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건강은커녕 몸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나 과일을 씹어먹기 불편해서 착즙으로 내려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일이나 채소 역시 착즙으로 내려먹기보다는 생으로 먹거나 익혀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씹는 것이 어렵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두유나 물을 섞어 믹서기에 갈아 먹는 것도 좋은데요. 가정에서 직접 착즙해서 드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 시중에서 파는 착즙의 경우에는 장기간 유통이나 보관을 위해서 살균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각종 영양소가 일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과실 그대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